중요한 포인트는 남북 관계입니다. 사실 한중일도 중요하지만 북한하고 뭔가 만나든지 뭐 대화를 하든지 뭔가 역할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한중일을 넘는 게 중국뿐만 아니라 또 북러가 지금 예. 가니까 또 러시아도 만나야 하고 러시아도 예.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되고 북한한테 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 기회가 좋잖아요. 지금까지 미를 만날 때는 억지력을 확장시키고 억지를 확장시켜서 북한에 대한 강경 자세였다면 네. 중국을 만날 때는 북한을 끌어내는 걸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한테 북한에 대한 역할을 하게 요구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그러니까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계속 버팅기다가 지금 대만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아마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중국이 오는 대신에 중국 신문에는 한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싫어도 좋다. 네. 중국의 회담 이제 결과를 얘기할 때 왜냐하면 한중 회담은 공동성명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하는 거잖아요.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는 배터리는 그렇게 그래서 서로 한 거예요. 이게 각자 양국이 각자 그 국내 정치 용어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그렇죠. 양자가 합의한 거 아니냐. 합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슨 굴욕적인 것도 아니고 대만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중의 그 정상화 때 수교 때 했던 말인데 그걸 그렇게 아끼다가 왜 중국한테 계속 밀리냐고요, 압박을.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우리가 밀리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대만의 총통이 나왔을 때 미국이 그렇게 발표했을 때 우리 발표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주최할 때 중국한테 이번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압박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역할에서 우리는 대화하고 싶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겨우 봉합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중국한테 이 요구를 듣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일본과 한국하고 압박해서 북한의 예를 들자면 도발 같은 것들을 잠재우겠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얼마 전에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관련 회고록을 내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중심에서 변방으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눈 떠보니 다시 후진국이죠. 뭐. 그러니까요. 정말 답답한. 참 이건 참 웃을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윤통이 잘못되는 건 윤 정부가 잘못되는 건 전 개의치 않으나 결국 같이 한국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국이. 그러니까요. 근데 외교는 한번 또 이게 흔들리면 복원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거에 너희들이 뭐 했었잖아. 예컨대 이제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2014년이죠. 2015년. 네, 2015년입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사실상 종군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2023년으로 강제동도 끝나고 지금 일본 극우들은 뭐라 이제 독도만 남았다 그래요. 다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독도를 뭐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독도를 뭐 그러니까 일본 극우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일본 극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윤 정부는 모든 것을 양보했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 극우가 지금 일본 정부의 베이스잖아요. 밑받침을 이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뺏겨야 되지만 지금이 그런 정도로 한국이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우리 땅이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조국 대표도 얼마 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한 얘기가 다케시마 영토 침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냥 일축하고 말았다라고 하는데 왜 일축하고 맙니까? 그것도 웃겨요. 일본이 항의해야죠. 우리 영토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일축했대요? 일축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렇게 일축이 아니죠. 다 강력하게 항의해야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땅에 갔는데 당신들 왜 그러냐 얘기하지. 일축했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외통에 가실 거죠? 외통에 가서 이 외교부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우리는 교섭 단체가 아니라서 좀 가끔 걱정됩니다. 하여간 참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로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좋은 얘기 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삼국이 협력은 사진도 셋이 찍을지 말지 모르겠. 뭐 찍긴 하겠습니다. 찍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상견례 정도의 의미는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쁘진 않고요. 근데 네. 이 계기를 이미 못 살렸고요.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거를 거의 모양만 갖췄고. 네. 그렇다면 이후에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차관급 외교안보 2+2를 회복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 부분에서 고위급 전략회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2년 동안은 그냥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한중 관계가 그 고위급 채널이 다 스톱한 상태예요. 네, 네. 이걸 회복시키는데 지금 당장 회복은 아니잖아요. 왜 그럼 중국이 이렇게 생각보다 진전된 얘기를 했을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중국의 조건 한미일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아까 말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더 확실한 걸 기다리는 거죠. 중국은 바쁘게 할 건 없자. 그렇죠. 왜 이거를 중국의 압박 속에 우리가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열세로 밀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고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을의 위치가 스스로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주최국에서 이 좋은 카드를 넣고 왜 그러냐고요.